자, 많이 쉬었는데 조금 오늘 굉장히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일부러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쉬는 시간을 길게 가졌는데, 자, 오늘 진도는 일부러 그래서 많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천천히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고요. 자, 214페이지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 214페이지 왼 꼭대기 보니까 주요 세법 용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의무, 세법상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벌과금적 성격으로 의무를 안 한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세고, 가산금은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 안내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금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가산금은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 방법은 우리가 거기 보니까 당해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징수, 가산세는 아까 조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한다는 거고,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 100만 원, 20만 원 포함해서 120만 원 이렇게, 자,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징수한다 포함해서. 근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가산금은 자,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이제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징수 금액을 보니까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로 구별한다 그랬죠?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차등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단순하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그 다음에 단순한 과소신고,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배우고요. 납부 행위 또 구별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 일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3율이 가산된다고 그랬습니다. 0.03%율이 가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자,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데, 중가산금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정확히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은 참고적으로요, 체납한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뒤집으니까 이상부터 이제 100만 원부터, 국세는 100만 원부터, 지방세는 30만 원,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중과상금 적용하는데, 자, 이 체납한 세액의 1.2%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한도로 해서 적용된다는 얘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 자, 정확히 오늘은 숫자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럴 때 25회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자,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용어 설명도 또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에요, 우리가. 자,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자, 많은 세금들을 아직 우리가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차차 배워나갈 거니까 요거만 알면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조세가 있는데, 취득세, 자, 등록면허세 정도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이 정도 등등등 더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보유 단계 수가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는데, 자,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종합부동산세, 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등등이 있습니다.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더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더 있지만, 차차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고, 오늘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자,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흔히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소유권이, 민법에서 이제 배우는 소유권. 그 소유권이, 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유통이에요. 자, 봅니다.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오잖아요, 이렇게. 양도한다 소유권이 가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보유과세예요. 상대되는 개념은 보유과세인데 당연히 보유과세는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통과세 용어 설명드렸어요.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어떤 게 유통과세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그 교재 우리가 취득활동과 관련한 조세, 자,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도, 국세에서는 상속증여세 정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이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도 있어요, 물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세금들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동시 부과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부동산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들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는 우리 다음에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요 정도만 알고 갑니다. 유통과세, 보유과세. 자, 여기 교재는 없지만 용어 설명 드렸습니다. 아셨죠? 벌써 하프 나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자, 여러분 힘내시고 214페이지 지방세 총론 있잖아요. 그 3지방세 총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방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어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입니다. 물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도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요 다 정리해드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군구가 과세유치원조세 어떤 게 있다고요? 재산세가 있고요. 도구가 과세유치원조세 어떤 게 있고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유치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특광도, 과세유치가, 등록면허세, 도구,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 정도 오늘은 알고 가면 돼요. 입문과정에서는 1월 달부터는 여기서 추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요. 이제 3, 4월 되면 더 추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징수 나왔는데 신고납부, 보통징수가 나왔는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속 나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돼요. 지역자원시설세요. 지역간 여기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자, 어떤 거냐면 한번 말로 살짝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 대략만 아시면 돼요. 특정 자원분은 항만에서요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해요. 컨테이너 이렇게 입항 출항할 때 항만에서 컨테이너 거기에 부과되고 또 그다음에 광물을 채광하는 자한테도 부과하고요. 또 지하수를 포올려서 음용수나 마실 설악샘물 이런 것처럼 삼다수 이런 것처럼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또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들한테도 또 부과되고요. 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뭐 이런 자들한테도 부과합니다. 화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특정 자원분이에요. 특정 자원에 대한 거. 자, 얘는 징수 방법이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분은요. 여기 보세요. 특정 부동산분이 시험에서 중요해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특정 부동산분이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한데 얘는 여기를 봐야 돼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건데 특정 그래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얘는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징수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재산세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특정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고 또 보통 징수로 징수해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그러면 잠깐 볼까요? 특정 부동산부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면 얘 6월 1일이에요. 재산세하고 똑같대요. 이때 납세금 성립해요. 또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보통 징수로 징수돼요. 자, 그래서 특정 자원부는 신고 납부하지만 얘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예요. 지방세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에요. 나중에 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자원부는 별로 안 중요하고 특정 부동산부는 중요한데 공동시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그래서 또 과세 기준 6월 1일 있고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재산세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많이 따라가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같은 거, 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한 가지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보통 징수합니다. 특별징수 방식,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지방소득세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만.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느냐, 보유시에 부과되느냐, 양도시에 부과되느냐도 우리 한번 세금들 살펴봤고, 유통과세 용어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지방세, 취득세인데, 취득세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오늘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진도상 취득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용어를 잠깐 거기 한번 우리 지방세의 살짝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책 넘기지 말고 215페이지 취득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잠깐 제가 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총론에서 의의를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 이제 어떤 내용이 시험에서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번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봅니다. 조세 총론을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는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취득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오늘 봅니다. 오늘 수업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입문 좀 일찍 끝내드리고 다만 이제 일찍 끝내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취득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도 아직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큰 줄거리를 배울 건데 오늘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금방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해요. 자, 세법을 잘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용어를 익히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할 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뒷동네 있죠? 자, 공부할 때 계속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쉬워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취득세에서 이제 우리가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25회 시험에서는 4문제 나왔고 보통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중요한 테마로 공부하는지만 그냥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 취득세는 봅니다.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 취득의 개념을 알아야죠. 취득세에서는 취득이 뭐냐?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때 취득했다고 보는지 그 취득의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25회 시험에서는 제 예상대로 2014년 개정세법 납세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시험에 역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시 또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특히 납세 의무에 관한 거 25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종합 문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의 시기요. 자,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예요. 자, 요 60일 딱 지나면 가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 세율, 과표 결정되면 세율이잖아요. 곱하기 세율 산출세 구합니다. 25회 시험에서 23회, 22회, 23회, 24회 연달아 취득세 세율을 여기서 이제 막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올해 25회 시험에서는 자, 표준세율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왔는데 어떤 간에 과세금과 세율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 얘기했어요. 세법을 공부하는데 취득세를 왜 공부하냐고요? 취득세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과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산된 세금은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세금 납부의 장소 있죠? 납세지. 그 다음에 또 납세지.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그 다음에 계산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 절차. 자, 신고 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정한 경우에 여기를 보세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이런 테마들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거기 취득세 총론 의의를 잠깐 보긴 볼게요, 여러분. 자, 봅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이제 부과하는 세금인데 성격에 보니까 행위세란 말이 나오는데 말뜻만 알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세라는 것은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즉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세란 말은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취득세는 소유권이 오죠? 취득하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요. 그 다음에 물세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건지 다음에 제가 용어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물세. 자, 물세이고 그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물세라고 하는데, 자, 물세. 그 다음에 응능과세는 중요하잖아요. 응할 응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할 때 그러니까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한다. 네가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부담이 능력이 있겠네.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과세 있죠? 요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가 뭐냐? 자, 요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세, 인세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기왕에 나온 김에. 자, 그럼 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리고 실질과세 원칙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물세, 인세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세란 말이 있어요. 물세. 네, 물세. 자, 그리고 상대되는 개념은 인세가 있어요. 인세.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봐요. 그래서 얘는 자, 봅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세금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자, 그래서 인세, 물세 이거는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조세 총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나오고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취득세는 물세를 취한다는 건데 그 의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물건 각각에 대해서 개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자, 설명을 듣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에요. 또 이 사람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만약에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만약에 B라는 또 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3억 원이에요. 자, 그럴 때 취득세를 이거 같은 날에 취득한다고 할게요. 같은 날에 괜찮네요. 같은 날에 7억짜리 주택을 사니까, 7억 원의 주택을 사니까. 자, 어떡하네. 주택을 두 개를 같은 날에 삽니다. 그럴 때 같은 날에 살 때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갑이 이걸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니까 취득하는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곱하기 세율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취득자의 인적사항은 안 봐요.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봐요. A주택 4억 원이야? 4억 원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 이렇게. 등록면허세도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A주택 또 경기도 성남시에 B주택이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자, 재산세 계산할 때는요. 자, 이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러지 않고 그냥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요. B주택은 요거 같은 성남시로 경기도 성남시 이건 성남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 따로따로 해요. 재산세에서 세액 계산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서울특별시 그냥 노원구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할 때 노원구청장은요, 우리 관할구역 내 자, A주택과 B주택이 다 같은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어? 그러면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이거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7억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계산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B주택,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게 물세예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고요?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자, 이렇게 지방세들이 어떤 물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개별과세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택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OX요. 다시요.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지금 소유자별로 재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했어요? 아니에요. 물건별로, 주택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런 표현으로 물세, 인세를 알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인세는요, 반대니까 보세요. 인세는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얘는.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면 재산세에서요. 아까 사실은요. 재산세에서 토지는 제외예요. 물세에서 토지는 제외예요. 토지분 재산세는 나중에 배웁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등이 그래요. 근데 재산세에서 토지분은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좀 달라요. 인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리란 사람이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만약에 A 상가 토지가 있어요.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A 상가 토지 가격이 30억 원이에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이 토지 가격이 만약에 20억 원이에요. 그러면 토지분에 대해서는요. 주택이나 건축물과 다르게 토지분은요.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우리관할 구역 내 A상가 토지도 을인데 B상가 토지도 을이야. 자, 토지는 소유자 인적사항을 고려해 가지고요. 소유자별로 당해 C군관할 구역 내 토지의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요. 50억 곱하기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만 이렇게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을이 여기 보세요. 을이 만약에 성남시에 시상가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 시상가 토지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에 있는 것은 성남시장이 요거 시상가 토지 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 이렇게 안 나와요. 다만 시험에서 자,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분 뭐 어떤 토지 재산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관할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아셨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세, 물세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자,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합산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인세죠. 납세무자 인적상고래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내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2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했으니까 뭐예요? 인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세 우리 아이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3개 세목은 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뭐고? 물세, 개별과세하고. 자, 근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토지분만, 재산세만 자, 원칙은 물세인데 건축이나 주택은 예외적으로 토지분만 재산세는 합산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다리 걸쳤네? 자, 재산세만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할 때 중간에 있는 재산세만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로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어려울 거 없다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합산과세, 개별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개별과세. 근데 종부세,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과세하고. 자, 이런. 다만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같은 시군관할래 주택 뭐 여러 개가 있어도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데 합산하지 않고 뭐만 토지분만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아유 쇼트트랙 선수들 자세가 나오잖아요. 원칙은 재산세는 물세인데 재산세 건축물이나 주택 등.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분만 예외적으로 인세의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잖아요. 아, 이거 쇼트, 이렇게 하면 쇼트, 이러면 쇼트트랙이잖아요, 여러분. 자, 아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거기 보세요. 이제 이해하셨죠? 대물세.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개별과세할 때 물세 이때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비례세, 누진세는 나중에 제가 용어 설명 드릴게요. 세율할 때.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예?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또 취득세는 유통세예요. 취득하니까 소유권이 오잖아요.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 또 물세, 개별과세하고 취득하는 물건별로 자 개별과세하고 그다음에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실질과세 이게 뭔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이게 실질과세원칙.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과세원칙까지 딱 오늘 마무리를 지면 딱 깨끗하게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을 남은 시간 동안 자 설명을 한번 쫙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좀 빨리 또 끝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봅니다.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요. 자, 실질과세원칙이 있는데 우리 노원 에듀프로의 뭐 장점은 여러분들 여기 에듀프로의 장점은 물론 동영상 수강생분들이야 뭐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좀
필기하지 말고 설명 들으라고 해도 자기가 멈춰놓고 막 듣잖아요. 뭐 동광수광. 여러분들은 일단은 잘 한번 듣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필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해만 잘 하고 계시면 1월 달에 또 설명드려요. 자,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실질과세원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본수 기초론이니까. 근데 3, 4월 달부터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또 쓸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실질과세원칙을 우리 부동산 세법에 맞게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질과세원칙에는 조세, 특히 부동산세법에서는 진짜 중요한 원칙인데요. 먼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럼 어떤 얘기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의자와 어떤 명의자와 그 다음에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잖아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실질과세원칙에서는요. 명의와 상관없이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의 귀속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세금의 귀속자는 누구라고요? 실질 권리자.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귀속자에게 귀속시킵니다.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킵니다. 자, 요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뒤에서 강론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봅니다.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하라. 자, 이게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냐면, 사실주의 과세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자, 그러면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수업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 동창 여자의 을려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자, 매매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데 둘이가 자,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과정 거쳐요. 근데 이 을이요. 매수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자,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됐다. 그래도요. 이 을은 갑으로부터 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실상 취득이란 말을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사실상 취득이란 말을 보면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등기 이전이 없이도 아셨죠? 이 말을 떠올리면 돼요. 등기 이전 안 받았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요. 이것을 등기 전까지 안 했어도 아까 맛배기로 살짝 봤어요.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요. 등기 전까지 안 받았어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 기준일 날 그러면 뭐가 부과돼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한테 또 등기 전까지는 안 했어도 갑이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등기 전까지 안 됐어도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이 있으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요. 사실상 양도, 사실상 취득 이런 말을 보면 등기 없이도.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게요. 자, 만약에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우리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되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무허가 건물을 싫어해요. 이거 예전에 꽤 됐어요. 지금 한 6, 7년 된 거, 6, 7년 더 됐나? 7, 8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서울 어느 곳에서 싫어합니다. 자세도 불량했어요. 그 수강생분은 뒤에서 이렇게 그냥 등 기대 구경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그 당시에 5학년이시죠? 지금 6학년 됐겠네요. 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알고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이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이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험생이.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우리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부과되고 대상이 되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되고, 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또 미등록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취득할 때 있죠?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대포 차량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해?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 봅니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 공시법에서 지적법이라고 하죠.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요.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우리가 취득세 대상이 되고,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다 뭐라고요? 사실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주의, 어떤 세목이 사실주의 과세, 실질과주의,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 취하느냐? 이걸 이제 실질주의라고도 하고 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인 것은, 재산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라고 할 때 뭐 미등록된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막 이런 거 나올 때 대상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뭐 이런 거, 어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등기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막판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지금 오전반에 강의했으면은, 지금 오전반에 원래 동영상 촬영은 주로 오전반에 합니다. 저녁반에 안 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회사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무조건 동영상 촬영은 오전반에 하지 저녁반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그 패널, 방청객들이요, 남자들은 안 뽑습니다. 자, 그 아르바이트, 방청객 아르바이트는 다 아줌마들로 뽑습니다. 그것도 미스들 있죠? 아가씨들 안 뽑습니다. 다 대부분 방청객 그 아르바이트는 아줌마들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줌마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별거 재미없는 얘기 해도 재밌다고 막 웃으시고, 박수도 막 치고, 이러고, 대답도 잘하고, 틀리든 뭐하든 막 잘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 강의, 지금 에듀프로 찍는 강의는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웃음소리 있잖아요. 박수소리, 이런 걸 집어넣을까 말까도 지금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막 TV에서 이걸 집어넣어야 돼. 지금 저녁반은 원래 사람들이 잘 안 웃어. 사람들이.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오전반 같으면 막 웃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겁나게 빠른다는 얘기도 막 웃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안 웃고, 대답을 하라고도 대답도 안 하지. 큰일 났어. 이 동영상 수강생분 여러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요. 웃음소리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대답소리 들린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분발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대부분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주의, 실질에 반대는 형식이겠죠? 형식주의 과세가 있습니다.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 형식주의 과세예요.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하냐고요? 요거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인지는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한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봅니다. 거래 내용도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울 건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이게 취득세는 좀 내용이 틀려요. 근데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요. 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부 자식 간에 자,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해요. 양도를 해요. 여러분, 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깨워. 여보 일어나봐. 내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 노원 저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요걸 3억에 샀는데 지금 이게 4억이 됐잖아. 당신이니까 내가 1,000만 원만 붙여서 3억 1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당신 살래? 그랬더니 부인이 자다 말고 그래? 고마워 여보. 빨리 매매 계약서 쓰자 우리. 그래서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이 이렇게 자 부인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쓰고 했으니까 겉모습은 양도예요. 근데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매매냐 부모 자식 간의 매매냐 자 그죠? 자 그래서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 증여로 무슨 소리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자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찾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저 교수님 저기 제 그 남편이 저한테 부동산을 좀 파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특히 이제 이걸 많이 하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 집 하나 주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제 부모님이 저한테 파는 거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 써도요, 원칙적으로는요, 증여로 추정해서요,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세 부과하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물론 이제 반대 증거가 명백히 있으면 깨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당국에 대관계 명백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아셨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 실질과세 원칙. 자, 우리 명의자와 등기 명의자와 공부상해 또는 자, 등기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다 사실주의 과세고 대부분.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배우자 직계민속간의 양도라면 자 원칙으로 양도세에서는 증여로 추정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실질 과세 원칙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는 뭐 한다고요? 실질 과세한다고 5번에 나와 있으니까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건지 또 이제 나중에 뒤에 또 기본서 나오면 또 이어져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요까지 신도는 일단 요까지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취득세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자 절 보세요. 예. 이거 이런.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꼭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징수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징수 방법은 우리 신고 납부 방식.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물을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것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이번 순환에서는 딱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물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도 신고 납부지만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어떤 게 있냐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하여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잖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징수 방식 또는 부가가세 방식은 과세 주체가 세무 공무원이 즉 세금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되고.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한 가지만 이번 순환에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거? 재산세. 아까 추가적으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지만 특정 부동산분이 보통징수였습니다. 재산세만 하여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종부세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납세 의무. 우리 세금 납부하려면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 추상적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취득하고 며칠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그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예요? 6월 1일입니다. 매년.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소득 얻은 때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예요? 양도하는 때예요? 아니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누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과세권자가. 어느 때 납세 의무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납부하면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는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 중요한 얘기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질과세 원칙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꼭 잊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중요한 걸 배웠는데 지금 우리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예, 입문 과정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이 요것만 알아도 입문 과정에서는 성공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웠고요. 자, 잘 모르겠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강으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취득세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